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주 후반 들어서면서 시장이 좀 기운을 차리나 싶었는데 역시나 옵션 만길에 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또 지수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종목별 기회는 탁월하게 포착해야 하는 그런 시장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와 또 함께 하시는 분은 그 기회를 또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의 찐 고수분들이 바로 여기 팍스탁에서 아주 치열하게 배틀 중인데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상세하게 제시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주고 계십니다. 이 가격 밴드를 기준으로 배틀 수익률부터 또 순위까지 정해지기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탄력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로 또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주고 계신데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포트폴리오를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니까요.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 방송을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팍스탁이라고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고 저희 채널 들어오시고 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지금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상황실 연결해서 또 추가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죠.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상황실 캐스터 장은혜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어떤 분들이 참가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렇게 5분이 수익 배틀 쌈장에 참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운영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매주 월요일 정오까지 시초가 또는 지정가로 목표가와 함께 최대 3가지 종목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목표가를 터치하거나 손절가 이탈로 대응이 완료된 종목은요. 포트폴리오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게 되겠죠.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종목은 오직 노란 톡방에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톡방 안에서는 장중에 전략 변경도 가능하고요. 대응법까지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야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멘토님들이 방송에 출연해주시는 날 역시도 전략 변경 가능하니까 시청하시는 것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제시한 목표가를 기준으로 해서 모두 다 수익률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목표가 제시가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당일 순위는 매일매일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 최종 순위는 주간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 하게 될까요? 바로 운수대통팀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분이 팀인데요. 사실은 한 멤버가 더 있습니다. 이 불주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게 된다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밑에 참여하기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너무나도 쉽죠?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왕좌에 오르기 위한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팍스탁의 운수대통팀 윤수림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좀 뭔가 괜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주의 마지막쯤에 나오면 굉장히 좀 반갑게 느껴지면서 한편으로 참 마음 아프게도 느껴지는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이 불주사로 강한 종목들을 항상 선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남은 한 주도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아주 좋은 텐션으로 또 기분 좋게 함께 해주실 윤수린 멘토님인데요. 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까 정말 고민될 때 이럴 때야말로 시장의 대응 전략, 큰 틀을 한번 잡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멘토님, 네. 아니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상승한다 했는데 마감이 또 이 옵션 만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지수 흐름부터 좀 봐주실까요? 네, 일단은 지수의 흐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국내 증시를 항상 보기 전에 미국 증시 먼저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좋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부터 시작해서 다우존스, S&P 500까지 양 지수 그리고 세 가지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모든 섹터들이 가릴 것 없이 일단 미증시의 S&P 500부터 시작해서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지수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건 일단은 기술주뿐만 아니라 정통주들도 한번 이렇게 상승 분위기가 나타났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도 오늘도 국내 증시도 한 번 더 상승 분위기를 받아낼 수가 있겠구나. 단기적으로 미증시의 약세 분위기를 조금 벗어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밀려난 이유 그리고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자, 여기서 이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렸죠. 시황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저게 뭔 소린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더 안전한 시장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 분위기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일까? 자, 바로 첫 번째 이야기 드릴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1월달 이 선물 옵션 만기일부터 시작해서 일단 옵션 만기일이 대한민국에는 위클리 옵션이라고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간 이제 한 달마다 이 옵션 만기일이 매주 2주 그리고 목요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옵션 만기일이 일단은 1월 시장에서 한 번 더 크게 리스크로 좀 작용할 수가 있는 현재 선물 지수에 이런 파생 지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이 코스피 200 내에서 이탈을 하는 혹은 소형주들을 제가 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을 자세하게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 아니나 다를까 국내 시장 상승 탄력대로 못 받고 장막판에 정말 기분 더럽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쑥 빼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장막판에 분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실 그 네. 기관의 수급 되게 중요시 보시잖아요. 수급 그렇죠. 중에서도.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급을 보면서 오늘 또 멘토님이랑 함께하는 날이니까 네. 연기금에서 또 수급이 들어오네 하면서 네. 봤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 가지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했는데 네. 역시 끝에는 또 싹 빼더라고요. 네, 일단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을 보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오늘 너무 강한 시장이 아니었나. 장 초반부터 국내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미증시도 이렇게 올랐는데 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이어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의구심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시장의 수급 자체가 좋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미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도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런 옵션 만기일에 따른 부담감으로 콜옵션 이 매도 포지션을 통해 콜 매도 포지션을 통해 계속해서 이탈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리하게 종목들을 길게 끌고 가는 전략보다 덩치가 큰 종목들을 대응하는 전략보다 조그만 소형주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는 느껴지지만 오늘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 우스대통 윤수린 멘토의 관점은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우리 시장에 또 지수 연동 종목 대표적인 종목도 삼성전자잖아요. 네. 근데 이 지수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좀 회복하지 못하는 느낌이 더 들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 발표 이후 약세의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작년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올해 메모리 가격에 지금 뭐 상승 분위기에 따라서 메모리 가격에 이제 반등 분위기에 따라서 호실적의 전망이 예상될 건 맞지만 사실 4분기까지는 비수기였어요. 국내 시장의 4분기까지는 비수기였기 때문에 사실 올해 삼성전자의 뭐 성과급부터 시작해서 제로,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도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도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장에서 이 지수가 약세 흐름을 면치 못했던 부분들도 사실 미리 선제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런 뭐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찌 보면 지난 시장, 지난 12월 시장에서 너무 많은 상승 흐름을 선제적으로 즐겼기 때문에 1월 시장 뭐 찬물 끼우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뭐 시장에 대해서 상승이라고 외치는 걸 굉장히 이 자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런 분위기가 어찌 보면 이번 1월 시장에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운스테통 멘토들의 관점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형주보다 소형주가 안정적인 시장일 수도 있다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네, 대형주보다는 소형주를 통해서 좀 단기적으로 방망이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좀 챙겨볼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역시나 이 종목 전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시장 흐름 계속해서 파악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요즘 더 느끼게 되는데요. 지수 압박 받지 않을 종목, 그 안에서도 소형주 계속해서 좀 전략을 세워나갈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또 캐스터님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멤버분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 멤버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멤버분 그 운스테통 멘토들의 숨겨진 제 3의 멤버는 제가 화면에 이렇게 사진으로 담아 왔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게 되실까요? 네. 자, 화면을 보게 되시면 이분이신가요? 네, 운스테통 멘토들의 가장 핵심적인 종목 공략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제3의 멤버인 이 불주사를 통해 종목 공략들과 이 종목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뒤에서 뭐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지만 이 불주사 캔들이 항상 운스테통 멘토들과 함께 따라온다. 자, 그 비결에는 바로 이 불주사 모양의 캔들과 함께 윗꼬리와 거래량이 항상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윗꼬리와 거래량에 대한 중요성은 항상 강조를 드렸죠. 자, 윗꼬리가 이 중요한 이유는 이 상승 캔들에서의 이 조정이 이미 나온 캔들, 이 상승 캔들의 조정이 이미 반영이 된 하나의 캔들이다. 이 부분들과 동시에 이 거래량을 동반한 즉 누군가가 들어온 매수세가 이렇게 흔적이 나타난 종목들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 불주사 캔들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2020년 이후로 아마 주식 투자를 시작해 주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후로. 네,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로 이 벼락거지 그리고 주식을 안 하면 지금 시장에서 주식을 안 하면 정말 아쉽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이 시장에 이 주식에 대한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이 주식시장이 2020년부터 시작해 2021년 역대급으로 이 시장의 거래대금과 동시에 가장 이제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지금 시장이 가장 뜨겁게 타올랐던 시기가 바로 2020년부터 2021년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들어왔던 시장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금리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금리가 없었다라는 게 금리가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고금리 환경이죠. 고금리 환경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의 유동성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동성을 대체 어떻게 해결을 할까? 당연히 종목이 시장이 돈이 많다라고 하면 무작정 매수세가 강하게 계속 들어오면서 양봉을 끊임없이 뽑아내겠지만 고점에서도 고점을 달리고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지만 시장에 돈이 없을수록 종목을 끌어올릴 때 자금이 한정되어 있으니 상승 이후 하락, 상승 이후 눌림을 거쳐서 상승을 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과거 2020년 이전 시장을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 이전 시장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증시의 별명이 박스피, 박스피라는 시장이 일반적으로 이 대한민국 시장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1900부근에서 2300 이전 부근까지는 계속해서 8년 동안 이어졌어요. 자, 그 시장에서 유동성을 파괴했던 방법이 어떤 부분이냐? 시장에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종목을 양봉이 나온다고 달려들면 그만큼 미친 행위는 없다.
이렇게 그래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시장에 이 자금이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승 이후 눌림을 거친 종목들이 일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더 좋았다. 이 부분들은 다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이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래대금, 거래대금과 함께 살펴봐야 돼요. 자, 이 시장에 오늘 시장의 거래대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앵커님? 몰라요. 오늘 어땠나요? 네, 오늘 시장의 거래대금은 10조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적으로 국내 시장의 거래대금이 7조 원 미만. 그리고 과거 팬데믹 시장에는 평균적으로 거래대금이 10조 원 이상이었어요. 정확하게 16조에서 20조 사이. 이 정도의 거래대금이 풍부한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 반토막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반의 반토막이죠, 정확히. 그러네요. 근데 과거 코스피 이전 2015년, 2016년 시장만 하더라도 네. 코스피 평균 거래대금이 한 3조에서 4조 정도? 아, 정말요? 지금의 또 절반이었어요. 자, 그런 시장에서 절반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 거래대금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들 혹은 이렇게 상승 흐름이 끊임없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종목들이 무조건 조정을 거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재상승 흐름을 이끌어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 이 물량을 담아낸 사람 입장에서, 담아낸 주체들의 입장에선 이 불필요한 물량들은 걷어내고 다시 한 번 더 올리는 게 더 탄력적이고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불주사 캔들 그리고 매수세, 즉 누군가가 담아낸 종목들과 그 종목들의 눌림에서 발자국을 따라가자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그 전략이 맞아 떨어지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앞으로는 더 맞아 떨어지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 네. 대형주보다는 소형주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 소형주에 집중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전략. 네. 불주사 캔들이다. 그렇죠. 지금 시장에선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거 이전에는 삼성전자가 하루 아침 만에 5%, 6%, 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도 7%, 8% 이렇게 상승했던 시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냉철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자, 종목들을 대응을 할 때,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때 이런 매수세가 들어온 흔적이 있는 종목들과 동시에 이제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살펴볼 때는 이런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려나갈 수 있는 종목인지에 대한 여부들도 우리가 면밀하게 체크해봐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시장입니다. 아, 좋습니다. 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 그리고 확실한 기법을 가지고 또 어떻게 이 종목을 공략하느냐라는 이 멘토님만의 또 확실한 인사이트를 갖고 공략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인사이트를 여러분도 함께 갖고 또 전략 세우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영어로 바로 생성이 되고요. 그 영어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주사 기법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급등주 이슈 가지고도 한번 이 불주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또 확실하게 종목 오르는 종목에서 급등주 오르는 종목에서 또 불주사 캔들 찾아볼 수 있는지 네. 저는 또 멘토님이랑은 급등주 얘기를 나눠보고 싶더라고요. 네. 오늘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슈 중에 하나가 또 비트코인 네. 얘기잖아요. 그렇죠. ETF 승인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정말 소문인 줄로만 알았는데 소문에서만 계속 그치는 줄 알았더니 네. 현실이 됐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일단 가장 먼저 요거부터 얘기를 해보죠. 네.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 끼칠 거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은 ETF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ETF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지수 연계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일단은 지수 연계, 주가 연계 펀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펀드를 거래할 수가 있는 그런 펀드가 바로 ETF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이 안에 구성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ETF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종목을 그냥 거래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 ETF 내에서 구성된 상품들을 한번 봐야 되죠. 일반적으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이런 상승과 이 지수의 상위 종목을 시총에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는 종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에 따른 뭐 구성 상품들이 뭐 지수가 상승을 할 때 함께 상승을 할 수 있는 이 통화상 상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상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이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일단은 ETF가 구성이 되면 그에 따른 자금들의 투자금이 들어가는 구조고 그에 따른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네. 즉, 이 현물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과 같은 상품들이 ETF로 구성이 됐다라는 건 굉장히 이 금융시장 내에서는 혁명적인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ETF에 대해서 거래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런 ETF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데 그게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 중 하나죠. 사실 이 내용들이 지금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명확한 실체를 사실 가지고 의미를 내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변수적인 요소들도 많죠. 국가별로 이 비트코인을 이 기축통화로 지정을 한다라든지 혹은 자국내 통화로 지정하는 국가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수들 혹은 이에 따른 어느 정도 이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상품들의 이 기업 가치까지 이 가치까지 판단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이런 기본적인 분석 내용들을 매일매일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것보다 결국에 그런 종목들 내에서도 이 거래량과 불주사가 명확하게 붙어 나오는 종목들에게는 한번 운스테통 멘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명확한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증시에 불러일으킬 영향은 좀 추후의 흐름을 챙겨보면서 지켜볼 필요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 안에서도 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수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관련주 중에서 상한가 종목이 또 꽤 있었어요. 네. 이제는 좀 풀린 종목들도 꽤 보이는데 네. 혹시나 그 중에서 불주사 포착된 종목이 있었을까요? 네, 아쉽지만 이 불주사 없었나요? 캔들이 포착된 종목은 이 비트코인 관련주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이제 짚어보자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이런 기사성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런 기사성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뭐 베팅성, 어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상승 흐름이 시세 흐름들이 거래량이 몰려 나왔던 종목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내용들은 종목들이 그리고 이렇게 갭으로 좀 상승 흐름이 반영됐던 부분들에 앞서서 이 종목들이 포착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정말 돌발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네. 불주사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건 네. 오늘 이슈가 단발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시그널을 주는 걸까요? 단발성이라기보다는 갑작스럽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이런 내용들이 장 초반에 이렇게 몰려났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이어졌던 이 갭이 이렇게 크게 뜬 종목들은 어찌 보면 리스크도 크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급도 상당히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을 봤을 때 향후 추세를 보는 게 더 올바른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불주사를 통해서 오늘 또 급등주들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정말 메리트 있는 제3의 멤버 아닐까 싶습니다. 이래서 또 핵심 주축 아닌가요, 불주사가? 그렇죠. 불주사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는 이런 뭐 비트코인 ETF 상장 관련된 종목들로 상한가를 잡아내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우스테통 멘토가 이 불주사를 과감하게 버리고 같이 쫓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자, 하지만 우스테통 멘토들의 항상 모토죠. 항상 모토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몰려나온 종목들,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 누군가가 몰려나온 이 돈이 몰린 종목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이 정량적인 관점을 바라보는 거지, 정말 터무니없는 내용들을 포장을 하고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터무니없는 내용들을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드라마를 쓰는 소설 시나리오가 아니라 정말 이 종목들을 분석을 해서 이 상승에 대한 발자국을 따라가는 멘토, 우스테통의 불주사 멘토입니다. 좋습니다. 불주사를 통해서 이 상승의 발자국을 쫓아갈 수 있다는 점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나온 이슈 중에서 또 비트코인 관련 이슈 짚어봤습니다. 여기 안에서 또 불주사를 통해서 이게 또 급등주가 계속 추세 상승을 그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 같이 확인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또 계속해서 흐름을 좀 챙겨볼 필요 있겠다. 같이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또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불주사 통해서 또 전략 채우실 수 있으니까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됩니다. 자, 다음 이슈도 한번 챙겨볼게요. 이거는 오늘 나온 이슈는 아니고요. 네. 신규 상장주 관련해서 또 멘토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IPO 관련주도 요즘 연속성을 계속 가져가더라고요. 네. 여기에 왜냐하면 또 신규 상장주가 계속해서 수급 쏠림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IPO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뭐 핑크퐁이나 네. 토스 네. 관련해서 아니 오늘은 또 토스 관련주도 괜찮았어요. 네. 아무래도 이 신규 상장주 모멘텀을 가지고 네. 여기에서도 혹시 불주사 캔들 포착이 되지 않느냐 네. 이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일단은 불주사 캔들이 포착이 된 종목들은 사실 신규 상장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 흔히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 종목들이 한국전자금융이라는 종목이 불주사의 패턴을 보여줬지만 이 한국전자금융뿐만 아니라 이 IPO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사실 상승 분위기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정량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 부분들을 판단을 해봤을 때 단순하게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한국전자금융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이 현재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동시에 일단은 저는 주목하고 싶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일단 상장을 하지 않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IPO 기업에 대해서 이런 지분 가치에 따른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비바퍼블리카의 이런 상장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반영이 되는 이 이월드라든지 그런 종목들까지도 단기적으로 이 시장에 워낙 이 매수세가 혹은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뭐 뚜렷하게 갈 만한 주도주들이 부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이제 주목을 받는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시세의 쏠림이 더 많이 나타났을 수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IPO 관련된 종목들도 IPO가 최근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대체적으로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비교적 탄력성이 높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 부분들도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과 동일합니다. 패시브 매수세, 패시브 매도세, 즉 지수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이 지수가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매도세, 차익 매수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차익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신규 상장주들은 어떻습니까? 자, 그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네, 이 선물 지수, 즉 파생 시장에 대한 매도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더라도 이 신규 상장주들은 매도세가 크게 나오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신규 상장주들 혹은 이런 신규 상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에게 매수세가 더더더 붙어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의 공통점, IPO 관련된 종목들의 지분 관련 종목들의 공통점도 결국에는 이 불주사 캔들보다는 결국 이 소형주들, 시가총액, 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에게 이런 매수세가 분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계속 이슈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에서도 불주사를 통해서 또 확실하게 전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불주사 캔들 함께 전략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멘토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종목 리뷰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종목을 한번 볼 텐데요. 좀 간담이 서늘해요, 멘토님. 네. 괜찮죠? 하지만 이게 페인 분석을 또 제대로 해야 네. 하는 거니까. 네. 사실 이렇게 시초가로 늘 매수가로 지정을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낮게 출발을 했어요, 시초가보다. 모든 네. 종목들이. 근데 아니 이렇게 급등을 할 일입니까? 네, 일단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게 느껴진다. 뭐 네. 지난주에 나와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이렇게 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 부분들이 가슴 아픈 사연들이 그 상황을 직접 우셔도 돼요. 네, 두 눈으로 이 방송 끝나고 지금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부분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사연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 노란톡방 안에 입장이셨던 분들에게는 사후 투자 전략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그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에이티넘 인베스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새해 1월 2일 이렇게 새해 맞이 이렇게 첫 종목으로 선별한 종목이 바로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근데 에이티넘 인베스트 시가가 대략적으로 0%, 시가가 0% 출발. 그리고 종가 같은 경우는 기준으로 이 저가가 지금 5%가량 밀려나면서 장중에 좀 약세름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생각보다 장 초반에 이 호가가 시가가 너무 높게 뜨고 출발했던 부분들로 손절가랑 익절가를 대략적으로 구성을 했으나 이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게 시가가 밀려나면서 출발을 하면서 이 흐름이 빠르게 손절이 나갔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들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게 이 종목은 대응을 하실 때 이 종목은 이 자율적으로 이 밀려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구간들을 어느 정도 널널하게 제시를 해드리면서 한번 지켜보셔라. 이 부분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정말 무섭게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 종목이 장 마감 이후
시간의 상한가를 도달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다음날 시가가 12%가 상승을 했죠. 자, 근데 여기서 결국 우수대통 멘토들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항상 이 부분들입니다. 자, 일단은 불주사 캔들이 나타났던 종목들의 항상 핵심은 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불주사 캔들의 모양 말고 모양뿐만 아니라 항상 이 종목에 얼마나 많은 거래량과 매수세가 몰려들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봐도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는 종목이 오랜 기간 장기간 횡보를 거치면서 대체적으로 에이티넘 인베스트와 같은 창투사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 기간들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정말 조용하게 거래량도 씨가 말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 봐도 뚜렷하게 이 매수세가 뚜렷하게 발생이 된 캔들이, 이 불주사 캔들이 바로 1월이 아니라 12월 28일 목요일 정확하게 2023년 마지막 거래일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 누가 봐도 뚜렷한 이 거래량이 반영이 됐죠. 네. 지금 이 거래량을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봤을 때 2천만 주 가량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이 평균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대략적으로 3,000원 정도만 추산을 해보더라도 시가총액 대비 이 들어온 물량들은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시가총액 대비 대략적으로 100%, 90% 지금 거의 시가총액만큼의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몸무게가 90kg인 사람이 90kg만큼의 음식을 먹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만큼 많이 먹었네요. 그렇죠.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몰렸고 엄청나게 많은 이런 물량들을 소화를 했다. 그렇게 판단을 해봐야겠죠. 자, 이 남아있는 이 매수세에 대한 흔적이 반영이 됐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상승 탄력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원리 원칙만 잘 지켜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아쉽지만 이 쌈장포트에선 제외가 됐더라도 결국 이 만족스러운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들이 가장 우수대통 멘토들의 핵심 전략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그만큼 많은 거래량 들어왔기 때문에 분출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는데 저희도 프로그램의 룰상 손절가를 이탈하고 마무리됐지만 노란톡방 안에서는 수익 실현 충분히 챙겨가셨다는 점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립니다. 한 개만 더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멘토님? 네, 일단은 월요일 바로 화요일이죠, 정확히. 네, 화요일 새해가 엑시콘 시작이 볼까요? 되면서 같이 공략을 진행을 했던 했었던 엑시콘이라는 엑시콘. 종목을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엑시콘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엑시콘이라는 종목이 이 1월 2일 공략주로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와 같이 제공이 된 이런 쌈장 종목 중 하나였죠.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내용이지만 이 종목은 정말 0.5% 손절가를 잠깐 찍고 바로 5초 뒤에 정말. 상한가까지 돌진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이 거래량과 불주사 이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졌지만 룰상 어쩔 수 없이 보내줬던 아쉬웠던 지금 종목 중 옆에서 하나가 보니까 좀 아니었나. 울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방금 눈물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져서 네. 굉장히 축축하긴 하지만 결국 이번 주도 남은 시간들도 그리고 다음 주도 항상 이런 불주사와 함께 따라가는 우수대통 멘토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새해 지나고 첫 거래일에 정말 고심해서 편입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두 가지 에이티넘 인베스트 엑시콘 시초가로 또 편입을 해주셨고 이게 여기 안에서 이 배틀 종목 안에서는 손절가 이탈했지만 정말 손절가 이탈한 후에는 급등세 보여주면서 노란톡방 안에서 계신 분들 좀 수익 실현 충분히 해가셨다는 점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배틀을 떠나서 장중 대응은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란톡방 안에서는 함께 전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추후에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추후 전략 또 멘토님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또 계속되는 이 급등세 여러분 함께 그 추세를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큰 틀과 함께 또 시장 종목 리뷰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종목 전략 챙겨주시는지 이 3회 멤버 불주사와 함께 하시면 급등 이슈부터 또 어떤 종목 챙겨갈지 필터링도 가능하다는 점 확인이 되는데요. 자, 이제는 어려워 마시고 이번 주 전략 챙겨보셔야죠. 그 전에 상황실 연결해서 또 체크할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상황실입니다. 이번 주 제시 종목 살펴보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종목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중에 전략 변경까지도 노란톡방에서 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료라는 점이죠. 이제는 이 톡방 입장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번 주 제시 종목 살펴보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17% 넘는 수익을 안겨다 주셨던 이주호 멘토님 포트폴리오입니다. 과거에 편입을 했던 HK 이노엔과 솔트룩스는 손실 구간에서 지금 보유 중이고요. 그리고 오늘 편입을 했던 플리토 역시도 약손실을 내면서 보유 중입니다. 이렇게 보유 중이라는 것은 내일은 조금 더 빨간불을 켜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들게 만드네요.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멘토님이신데요. 어제는 포트폴리오에 종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 후반 들어서 드디어 원하는 종목에 원하는 타점이 왔나 봐요. 이 고려 신용정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주셔서 완벽하게 수익 낸 채 보유 중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멘토님이신데요. GSE는 조금 아쉽게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를 오늘 2번이나 편입을 해주셨어요. 장 시작 직후에 한번 편입을 했다가 매도 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오른다는 확신이 완벽하게 있으셨나 봐요. 다시 한번 과감하게 편입을 했는데 역시나 맞았습니다. 이 3% 넘는 수익 내면서 보유 중인데 중요한 것은 1차 목표가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상단이 훨씬 더 크게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좋을까요? 자, 내일 공개가 되겠죠. 자, 운수대통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입을 했던 이 깨끗한 나라 매도 처리 아쉽게 된 모습이네요.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무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이 삼성 SDS는 지금 현재 파란불을 켠 채 보유 중이지만 그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6% 넘는 수익 내면서 여전히 보유 중인데요. 상당합니다. 6% 넘는데도 보유 중이다. 더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주가 흐름 보면은 조금 더 오름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가져지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분이 1등을 차지하셨을까요?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김진욱 멘토님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정말 독보적인 2자릿수 수익률을 내주면서 1등 자리를 굳건하게 하고 계십니다. 역시 원하는 종목에 원하는 타점이 정확히 왔을 때 편입하는 것이 정말 좋은 전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위와 3위의 격차가 굉장히 좁혀진 모습이네요. 이 순서대로 이동훈 멘토님, 운수대통팀, 이주호 멘토님, 명승무사, 양진혁 멘토님 순으로 차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순위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사영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짱 운수대통팀의 윤수린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 후반을 위한 전략을 위해서 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또 이렇게 방송 중에도 이야기를 나눠드리지만 장중 전략 무엇보다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부분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그 소통 발빠르게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전략 위해서 또 포트폴리오 또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멘토님의 이번 주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제로투 세븐이 7% 훨씬 넘게 또 2차 목표가까지 터치하면서 수익 실현했는데, 자, 다음 종목들은 또 추워요. 네, 마음이 참
아픈 것 같습니다. 또 윤수림 다시 멘토의 오시는 것 같아요. 여기 좀 눈물이 맺혔어요. 네, 계속 그게 맺혀 있어요. 예, 저도 이 화면에 보이지 않을까, 화면에 비치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마음이 반짝거릴 것 아프고 같아요. 걱정이 됩니다. 윤수림 멘토의 겨울바람을 이렇게 불러일으킨 종목들 한번 이번 주 이 가림 없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네. 제로투 세븐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저는 저출산 뭐 정책 관련주 이렇게 좀 보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멘토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렇죠. 불주사다. 이렇게도 그렇죠. 말씀하시잖아요. 네, 사실 제로투 세븐이 저출산 정책 관련주 이런 부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을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우스대통 멘토들이 강조를 하느냐? 이 부분들을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자, 월요일 우스대통 멘토들은 제로투 세븐을 이야기를 드렸죠. 자, 월요일이면은 자,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 동안 마감된 주봉을 보자. 그 부분들을 항상 강조를 드렸습니다. 주봉이요. 자, 이 제로투 세븐의 여태까지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이후 그리고 이 제로투 세븐이라는 종목에 이 지금 들어온 매수세가 가장 월등하게 많이 들어온 주가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네, 이 제로투 세븐의 주가가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던 게 지난주예요. 그럼 지난주 상승 캔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불주사. 자, 한 번 더 확대해서 불주사. 오. 자, 한 번 더 확대해서 불주사. 자, 불주사로 마무리가 된 지난주 주봉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주봉에 이 제로투 세븐이 2020년 이후 팬데믹 시장보다 더 많은 매수세가 이 한 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매수세가 이 캔들에 녹아내려져 있느냐? 자, 이 물량들을 우리가 한번 추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네. 대략적으로 이 7천, 지금 1억 7천만 주, 한 주 동안에 1억 7천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제로투 세븐의 시가총액이 얼마냐? 지금 시가총액은 현재 기준으로 1,592억 정도가 추산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들어온 물량들이 대략적으로 1억 7천만 주? 1억 7천만 주라고 하면 가늠이 잘 안 되네. 한번 대략적으로 유추를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캔들 하나에 지금 이 주봉 하나에 들어온 물량들이 지금 시가총액의 2배 정도, 3배 정도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종목 제로투 세븐의 월요일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월요일 날 바로 이 제로투 세븐을 이 쌈장 종목으로 편입을 하면서 시가 1% 출발 대비 항상 말씀드렸죠. 시가에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장시작 전 시장가, 즉 시초가로 공략을 한다. 시가 1% 상승 출발 대비 고가 1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결국 불주사를 맞은 종목이 자, 금요일 캔들을 보는 것도 아니고 불주사의 모양을 보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이 주봉을 보니 불주사가 숨어 있었더라. 그 불주사에 대해서 이 상승 위력은 결국에 무궁무진하게 이 불주사 안에 숨어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과거 패턴들만 보더라도 이 종목들 불주사 캔들이 나왔다라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제로투 세븐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 내에서 항상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들어온 흔적들, 누군가가 이 종목을 담아낸 흔적을 항상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 담아낸 부분들이 흔적. 어떤 부분이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에 다 숨어져 있다. 자, 여태까지 이 제로투 세븐이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연내 지금 뭐 3년 근래 지금 이 제로투 세븐의 주가에 가장 많은 매수세가 들어온 주가 지난주였는데 이번 주는 그 물량들이 하루아침에 빠져나가겠느냐? 이 부분들을 보게 되시면 이 주봉상의 불주사 캔들로 제로투 세븐을 통해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냈던 부분들, 이 2차 목표가까지 도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순식간에 2차 목표가를 달성했는데 이렇게 또 한 주간에 1억 7천만 주의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불주사 캔들을 볼 때 가장 강조를 해주시는 게 윗꼬리와 거래량인데 그 거래량이 또 충분히 들어왔고 한 번에 나가지 않고 시세 분출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서 또 제로투 세븐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만큼 또 시세 분출하면서 7% 넘는 수익을 담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컴위드, KEC, 깨끗한 나라 이 종목들 역시나 같은 관점으로 공략을 해주셨는데 네. 아까 지난주 종목 리뷰를 해주셨던 것처럼 네. 이게 또 손절가 이탈하고서 또 급등하는 모습을 이렇게 야속하게 네.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종목들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 가셨다면
추후 전략 계속 챙겨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익권을 챙겨가시는 분들은 정말 두둑하게 또 빨간불 켜셨을 텐데 네. 이 종목 중에 그럼 하나만 볼까요? 한컴위드? 네. 요거는 좀 보고 싶어요. 네, 한컴 위드에 대한 내용들도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내용들 그리고 그 상황을 직관적으로 지켜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이 상황이 깊게 투영이 되셨을 겁니다. 자, 일단 이 내용들도 제가 한컴 위드에 대한 내용을 불주사 캔들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1월 8일 월요일 캔들에 이 불주사 캔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몰려나온 거래량이 얼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200만 주. 2,200만 주의 거래량이 몰려들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가늠이 잘 안 되시다 보니까 이 거래대금을 살펴보게 되시면 지금 88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몰려나온 캔들입니다. 자, 한컴위드의 시가총액은 얼마? 1,200억짜리 종목에 88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유입이 됐는데 과연 이 상승은 우리가 이 캔들은 물량들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까요? 나갔다라고 봐야 될까요? 들어온 캔들이죠. 그런데 이게 손절가가 굉장히 짧게 이렇게 기록이 된 부분들에 있어서 손절가를 정말 빠르게 찍고 1차 목표가를 빠르게 도달하고 그 다음 날은 이 상승 흐름에 이 누가 담아낸 물량들의 힘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증명하듯이 또 한 번 고점을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불주사는 어마무시합니다. 좋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불주사와 함께 전략 챙겨보시면 이 급등세도 잡아가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또 이 어마어마한 불주사와 함께 또 신규 전략을 챙겨봐야죠, 멘토님. 네. 어떤 종목으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당연히 불주사가 오늘 따끈따끈하게 불과 약효가 따끈한. 네, 장 마감한 지 한 3시간 정도, 지금 뭐 3시간 한 10분 정도 지나가는데 네. 지금 3시간 10분 전에 불주사 캔들이 발생이 된 종목들로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네, 얼른 자, 공개해 주시죠.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불주사 종목은 바로 솔리드. 솔리드라는 종목입니다. 자, 솔리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죠. 네. 뭐 옛날 가수 솔리드 아니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솔리드라는 종목은 5G, 우리가 5G 관련된 종목으로 굉장히 익숙한 종목이에요. 우리가 이 솔리드뿐만 아니라 뭐 에이스테크 관련된 종목들도 5G 관련된 이런 장비주, 통신 장비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리드는 이 증폭기가 아닌 중계기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중계기라고 하면 통신 간에 이런 전파가 잘 오고 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5G가 아닌 6G 이슈가 맞아요.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6G 관련주로 오늘 솔리드가 상승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이전 물량들을 이렇게 소화한 윗꼬리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불주사 캔들의 이 모양만 보고 진입을 하면 절대 안 된다. 모양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틀린 그림 찾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틀린 그림 찾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온 불주사의 위력이 얼마나 어마무시할까. 자, 여기 안에 들어온 물량들이 이 유입된 오늘 발생된 거래량이 950만 주가 발생을 했어요. 자, 솔리드에 지금 주가가 6,500원 정도 종가가 마감을 했는데 자, 여기 안에 들어온 거래 대금을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뭐 900만 주 곱하기 6,000원 6,500원 정도 한번 추산을 해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 거래 대금이 540억 정도 이상 발생이 됐다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거래량이 솔리드가 최근 들어서 보여준 퍼포먼스 중에 가장 큰 퍼포먼스예요. 그럼 우리가 이 구간부터 집중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려 불주사가 따라가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일단 첫 번째 후보군으로 솔리드라는 종목을 선정을 했고,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이 두 번째. 3기 EV라는 종목입니다. 자, 3기 EV도 마찬가지 오늘 어떠한 이유로 상승을 했는지 사실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과거 이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죠. 신규 상장주는 시장에 이런 영향력을 비교적 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소형주가 이런 불주사 캔들을 그려내고 누가 봐도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거래량을 대략적으로 1,700만 주 이상 발생을 시켰다? 이 부분들을 충분히 의심을 해봐야 되죠.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일 어떤 종목이 불주사 캔들로 상승 흐름을 이끌어낼진 그 아무도 모릅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수대통 멘토들과 함께 불주사와 함께 항상 성공적인 투자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이렇게 휴대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QR 체크인 기능이 나타납니다. 손흥민이 따로 없어요. 네, 이 팍스경제TV 월드 클래스 윤수린 멘토입니다. 자, 아래 QR코드로 스캔을 입력을 해주시고 이 화면에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수대통 멘토들과 내일도 그 다음날도 주말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 준비돼 있을까요?
방송에서 풀지 못한 불주사의 핵심 비법들과 비밀들 모두 담아져 있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일단 솔리드와 3기 EV는 시초가로 또 진입을 해주실 건가요? 네, 그 부분들은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 하단에 노란 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누구보다 친절하게 이 부분들을 안내해드립니다. 좋습니다. 일단 어떤 종목을 들어가게 될지는 모릅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중에 내일장 진입을 바로 하게 될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계속해서 전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또 시세 분출할 종목 꽉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고 생성되는 링크 통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